새벽 6시 강남의 한 빌딩 로비에 불이 켜졌습니다. 정순옥은 고무장갑을 끼고 현관 로비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순옥은 67이 되었지만 손놀림은 빨랐습니다. 누구보다 야무지게 청소하기로 유명했어요. 그만큼 온 힘을 다해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왔죠. 깊게 팬 이마와 얼굴의 주름살 사이로 땀이 흘러내렸고 온몸은 땀으로 흥건했습니다. 순옥 아줌마, 벌써 나오셨어요? 동료인 김지은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김지은은 따뜻한 캔 커피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고마워. 그렇지 않아도 찬물에 청소했더니 추웠는데. 커피를 한 모금 하자 한기가 가시고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들 결혼 소식 들었어요. 정치인 집안이라면서요? 순옥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직 상견례도 안 했어. 두고 봐야지. 순옥의 아들 소식은 이 빌딩 청소부 사이에서 유명합니다. 홀로 힘겨운 세월을 견디며 검사 아들을 키웠다고 다들 부러워했어요. 순옥의 아들은 중매를 통해 혼사가 오갔고 예비 신부의 집안은 쟁쟁한 정치인이자 중견기업가 집안이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뿌듯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두 집안이 너무 차이가 컸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자신이 아들 출세길에 누가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했어요. 순옥은 퇴근 후 외출할 채비를 했습니다. 고급스럽지는 않지만 새로 산 정장도 입고 머리도 단장했어요. 거울을 보며 한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내가 사돈 될 사람들과 어울릴까? 혹시 나 때문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지 않을까? 오늘 순옥은 상견례를 앞두고 있었어요. 저녁 7시 순옥은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레스토랑은 처음이라 왠지 낯설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어떻게 잘 찾아오셨네요. 아들 정아진과 예비 며느리 윤소라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응, 그래. 부모님을 오셨어? 윤소라는 활달한 성격에 귀티가 났어요. 네, 기다리고 계세요. 얼른 들어가세요. 상견례 자리에 들어갔더니 테이블 위에는 샴페인과 고급 요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아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하진의 어머니 정순옥은 소박한 정장 차림이었고 윤소라의 가족들은 값비싼 보석과 옷차림으로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었죠. 가벼운 인사가 오간 후 윤소라의 어머니가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정아진 검사 어머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따지듯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잠시 숨을 골랐고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청소부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청소부라고요? 소라 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소라를 청소부 아들한테 시집 보내라고요? 어머니. 윤소라가 당황해서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해, 소라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하지 않았어? 소라의 아버지가 딸을 제지하며 따졌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윤소라는 청소부라고 하면 이러실까봐 거짓말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오빠만 좋으면 되잖아요. 윤소라는 검사 정아진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소라의 부모들은 검사 사위가 필요했어요. 평범한 집안이라 내키지는 않았지만 정아진은 검찰 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검사라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사돈 될 사람이 청소부라고 하니 화를 내고 모욕하기 시작했어요. 호러미 청소부의 아비 없는 자식과 우리 집안이 결혼이라니. 소라 아버지 손태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디서 거지 같은 집구석이 감히 우리와 사돈을 맺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버지. 하진이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 자네가 검사라니까 봐준 거지. 아니 솔직히 말해보게. 우리 소라한테 청소부 시어머니라니 걸레질이라도 시키려고 했나? 소라 어머니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신분이 이렇지만 아들만큼은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둘이 좋다고 하면 결혼시키시죠. 엄마.
하진이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죠. 사과할 필요 없어요. 어머님이 모욕을 받으면서까지 결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례할 줄 몰랐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저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하시게 됐네요. 그러자 소라 오빠가 비꼬며 말했어요. 아이고, 검사나리가 화가 나셨네. 어쩌자는 거야? 하진 오빠 소라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난 오빠가 좋아. 부모님 말씀은 신경 쓰지 마. 그때 소라 어머니가 딸의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 차려. 이런 집구석과 결혼하겠다고. 그럴 일은 없을 거야.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키게. 고래고래 소리치고 싸우는 통의 상견례장은 난장판 같았습니다. 하진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나가요. 잠깐. 소라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앉아. 너희가 어디 갈 데가 있다고? 내가 널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검사 좋아하네. 우리 소라 꼬셔놓고 다시는 만나지 마. 그만하세요. 하진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마세요. 이만하셨으면 됐습니다. 결혼은 없던 일로 하죠. 순옥은 아들의 손을 잡고 말없이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는 소라가 울부짖는 소리와 가족들의 험악한 언쟁이 들렸지만 두 사람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서 순옥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이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하진은 오히려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제 걱정 마세요.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그날 밤 순옥은 혼자 방에 앉아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한 청년과 순옥이 함께 찍은 사진과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순옥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모욕을 당했어. 당신이 알면 어떤 기분일까? 순옥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꽃다운 20대 시절을 회상했어요. 순옥은 보육원에서 자랐고 고등학교 졸업 후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던 순옥에게 유일한 위안은 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은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동갑내기 친구였어요. 청년은 고시 공부를 시작했고 이 둘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퇴근 후 두 사람은 공원 벤치에서 김밥을 나눠 먹으며 별을 보곤 했습니다. 순옥아, 나 꼭 합격할 거야. 이 썩어 빠진 세상, 불공평한 세상을 바로잡을 거야. 정말 멋질 것 같아. 나도 응원할게. 둘의 관계는 깊어졌고 어느새 연인 사이로 발전했어요. 청년이 고시 공부에 매진할 때 순옥은 그를 뒷바라지했습니다.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해주며 청년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했죠. 순옥아, 내가 합격하면 우리 같이 살까? 순옥은 그러자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수줍은 듯 대답을 피했어요. 그 청년은 사법고시에 합격했고 둘은 너무 기뻐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청년은 다짐했어요. 순옥아, 이제 고생하지 않아도 돼. 내가 책임질게. 앞으로 더 행복하게 살자.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청년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간 이후 연락이 뜸해졌고 서운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부잣집 딸과 선을 봤다는 소문도 있었죠. 순옥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자신의 처지도 깨달았어요. 그 청년의 출세에 짐이 될까 걱정도 됐습니다. 자신이 앞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닌가 미안하기도 했었죠. 결국 순옥은 후련히 떠나기로 했어요. 그때 자신이 임신한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홀로 아이를 낳아 길렀고 그 아이가 정아진이에요. 아버지는 그 청년이었지만 알리지 않았고 아들에게도 숨겼습니다. 이렇게 키운 아들 결혼이 자신 때문에 파투가 났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질 듯 아렸어요. 오늘도 순옥은 새벽에 일어나 하진의 아침을 챙겨두고 직장으로 향했습니다. 정아진은 어머니가 차려놓은 아침을 먹으며 마음이 무거웠어요. 상견례 때 있었던 소동은 하진이나 어머니에게 큰 상처가 됐으니까요. 그래도 하진은 애써 웃으며 털어내자고 다짐했어요.
그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로 출근한 정아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 더미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정아진은 이미 검찰 내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검사였습니다. 오늘 정아진에게 맡겨진 사건은 대형 정치자금 스캔들이었어요. 놀랍게도 그 중심에는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를 모욕했던 윤소라의 아버지 윤태진이 있었습니다. 하필 상견례를 한 손태진이라 마음이 쓰였지만 부장검사의 지시라 물릴 수가 없었어요. 하진은 개인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증거에만 집중했고 수사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윤태진이 재벌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어요. 그 돈이 비자금으로 조성되어 선거자금과 개인 재산 축적에 사용된 증거도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 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정아진 검사,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차장 검사가 갑자기 호출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차장 검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좀 천천히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해. 윤태진이 누구야? 여당 실세 정치인이잖아. 우리 검찰에도 영향력이 크니까 조심해서 진행해. 법 앞에 누구든 평등합니다. 증거가 명확한데 왜 늦춰야 합니까? 하진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러나 차장 검사는 하진의 개인사를 언급하며 몰아세웠어요. 정아진 검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과하게 수사하는 거 아냐?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말이야. 검찰청에 모르는 사람이 없어. 정아진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제 개인사일 뿐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은 수사와 무관합니다. 증거만 따라갈 뿐입니다. 집에 돌아온 정아진은 피곤한 기색으로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정순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일이 좀 많아서 그래요. 정순옥은 정아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아진이 윤태진 수사를 맡았다는 소식은 이미 들은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아진은 신문을 펼쳤다가 경악했습니다. 일면 헤드라인에 정아진의 이름이 크게 실려 있었습니다. 결혼 파탄 후 보복성 수사하는 검사, 개인 감정으로 칼 빼든 정아진 검사 자격 있나? 하진은 기사를 보며 상견례 일까지 기자들이 어떻게 알게 됐을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청에 도착하자 모두의 시선이 정아진을 향했습니다. 차가운 눈빛, 수군거림, 그리고 노골적인 비난까지 보내고 있었어요. 정순옥도 아침 신문을 보다가 숨이 막혔습니다. 아들 정아진이 언론의 표적이 된 걸 기사를 통해 직감했어요. 청소부 어머니를 둔 검사, 보복수사, 신분 콤플렉스에 빠진 정아진 등의 제목이 신문을 도배했습니다. 순옥은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러다가 아들이 천하의 나쁜 검사로 낙인 찍힐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다 문득 순옥은 나무 상자에 넣어뒀던 사진 속 청년이 생각났어요. 어떻게 할까? 그 사람에게 연락해야 할까? 그게 더 아들을 궁지로 모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이 앞섰어요. 순옥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대검찰청 대표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네, 대검찰청입니다. 저 검찰총장님께 꼭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인인데요. 정순옥이라고 하시면 아실 겁니다. 교환원은 의아해하면서도 메시지를 전달했고 놀랍게도 곧 이병수 검찰총장의 직통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옥이? 아니, 정순옥 씨 맞아요? 정말 순옥 씨 맞습니까? 이병수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습니다. 네, 저예요. 오랜만이에요. 순옥의 목소리도 흔들렸습니다. 둘 사이에선 긴장감, 아련함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어디 계시죠? 어떻게 지냈어요? 그동안 애타게 찾았는데 어떻게 이제야 연락을 했어요? 이병수의 목소리에는 30년의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만나 뵙고 싶어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순옥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능하시면 2시간 후에 검찰총장 관저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검찰총장 관저 앞에 선 순옥은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이병수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병수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눈물이 고였습니다. 순옥 씨, 정말 순옥 씨군요. 이병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30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었어요. 어디 계셨습니까? 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당신 앞길에 제가 방해될까 봐서 그렇게 떠나게 됐어요. 병수는 충격에 휩싸인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순옥은 간신히 마음을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병수 씨,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병수는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옥을 바라봤어요. 사실 우리 아이가 있어요. 제가 임신을 했었는데 그때 말을 못하고 떠났어요. 이병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너무 놀라 손을 덜덜 떨리기까지 했어요. 아이라고요? 네. 윤태진 의원 수사를 하고 있는 정아진 검사가 우리 아이예요. 이병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실을 왜 이제야 말해요?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어요? 정아진 검사가 아들이라니. 병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의 상실과 그리움, 그리고 갑작스러운 진실 앞에 무너져 내렸어요. 무엇보다 혼자 힘들게 살았을 순옥에게 미안했고 둘 사이에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순옥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랐어요. 출세하고 좋은 집안과 결혼해서. 병수는 천천히 순옥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병수는 순옥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더 찾아봐야 했는데, 당신을 혼자 두지 말아야 했는데. 두 사람은 마주보며 3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면서도 위로였고 후회이면서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손옥은 이병수에게 아들 정아진 검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병수는 그 일은 바로잡을 것이라고 안심시켰어요. 다음 날 아침 검찰총장 이병수는 자신의 집무실로 윤태진을 불렀습니다. 이병수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분노가 가슴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윤태진이 비서를 대동하고 총장실에 들어섰습니다. 거만한 표정과 당당한 걸음걸이가 여전했어요. 둘은 서로 안면이 있었습니다. 이병수 총장님, 갑자기 저를 부르셔서 놀랐습니다. 이병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밖에서 기다리게 하시죠.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서가 나가자 이병수는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박스를 탁자에 올렸습니다. 이건 윤태진 의원님께서 받은 불법 정치자금과 비자금 조성, 정관계 로비 증거 자료들입니다. 정아진 검사가 수사하지 않은 비리들도 담겨 있습니다. 윤태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겁박합니까? 순간 침묵이 흘렀고 검찰총장 이병수는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론에 정아진 검사를 흠집내는 기사를 흘렸더군요. 보복성 수사라고 비난하고 참 교묘한 방법입니다. 윤태진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건 언론사들이 알아서 한 일이지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윤태진 의원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정아진 검사의 어머니를 상견례 자리에서 어떻게 대하셨죠? 윤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병수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순옥 씨와 정아진 검사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병수 총장님, 이게 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저를 협박합니까? 이병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윤태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협박 아니고 경고입니다. 정순옥 씨는 제게 매우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아진 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 손끝 하나 건들 생각 마세요. 만약 무슨 일 생기면 저기 박스 안에 있는 자료들이 공개될 겁니다. 이병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결기가 느껴졌어요. 윤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순옥 씨와 무슨 관계길래 저한테 이렇게까지 합니까? 그건 알 필요 없습니다. 다만 이 두 사람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겁니다. 수사는 공정하게 진행될 겁니다. 정아진 검사는 유능한 검사이고 불법 정치자금 수사를 끝까지 할 겁니다. 윤태진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총장과 정순옥 사이에 무슨 깊은 인연이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병수 총장님, 제발 제 가족들도 생각해 주세요. 이병수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그렇죠. 가족이 있으시죠. 그런데 남의 가족은 마음대로 짓밟아도 됩니까? 윤태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둥지둥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태진은 검찰총장실을 나와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이병수 총장의 얼굴에서 본 분노와 경고에 숨이 막혔어요. 그것은 깊은 인연에서 오는 감정이었으니까요. 정순옥, 그 청소부 여자와 이병수 총장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김창진 비서 정순옥이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정보를 수집해 며칠 후 태진은 자신의 저택에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모든 언론에 자신의 비리가 보도되었고 검찰 수사는 날로 거세지고 있었어요. 정치 생명이 위태로웠습니다. 그때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정순옥에 대한 정보를 알아봤는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태진은 비서에게 그런 일도 처리 못하냐며 화를 냈고 집 주소라도 알아보라고 지시했어요. 비서가 정순옥의 집 주소를 알아내자 태진은 아내와 딸 윤소라까지 대동하고 정순옥의 집을 찾아왔어요. 태진의 가족들은 순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병수 총장님께 부탁해 주십시오. 제 모든 재산, 권력을 다 내놓겠습니다. 순옥은 당황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뭐라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다 알고 있습니다. 이병수 총장님과 인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견례 때는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순옥은 다시 한번 거절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제 돌아가세요. 우리의 관계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가만두지 않겠어요. 태진 일행은 순옥의 바짓단을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습니다. 옆집에서 사람들이 나와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사람들은 태진을 알아봤습니다. 어머, 윤태진 의원 아니야? 그런데 왜 옥순 아줌마에게 무릎까지 꿇고 저러고 있지?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렇게까지 매달리지? 순옥은 있는 힘을 다해 태진 일행의 손을 떼어내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태진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정아진은 사무실에서 밤늦게까지 수사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윤태진 의원의 비리는 예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었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와 언론에 심어놓은 사람들을 통해 정아진의 수사를 방해하려 했던 정황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몇 주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내부 반발이 거셌던 수사가 갑자기 순탄해졌습니다. 이병수 검찰총장이 직접 지원을 선언했고 언론의 태도도 급변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수사를 제대로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내부 압박과 언론을 단속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는 수사를 계속 진행해 윤태진을 구속하고 윤태진 스캔들에 연루된 정치인, 기업인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됐어요.
수사 소식을 TV로 보고 있던 검찰총장 이병수가 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정하진 검사, 검찰 안팎의 압력에도 잘 버텨줬네. 수사도 마무리를 잘했네. 고생했네. 하진은 어리둥절했어요. 아닙니다, 총장님. 총장님의 지원이 큰 힘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과 통화하고 있지만 아버지가 아니라 직장 상사로서 대화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순옥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내가 아버지라는 말이 하고 싶었지만 꾹 참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지만 얼굴 부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진은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 남자가 자신의 아버지일까?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 정순옥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들어오세요. 순옥은 천천히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 비친 이병수의 얼굴을 바라보며 순옥의 눈에 묘한 빛이 어렸습니다. 하진아, 이 사건 끝나면 우리 둘이서 여행이나 갈까? 네. 갑자기요? 하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젠가 모든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늘일 필요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어머니의 손을 잡고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30년의 비밀은 여전히 지켜지고 있었지만 이제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